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22평을 돌파를 했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끝났죠. 매수 타점을 언제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뭐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서 뭐가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매수 타점을 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체코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중요했었잖아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체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다. 왜? 유럽 쪽에 대한 수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언가 뭐 마진이 많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시장에서 인정해 주질 않아요. 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것 같았으면 작년 7월 달에 이미 시세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시세가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죠. 의미하는 바가 뭐다? 유럽 쪽은 시장에서 관심 받기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미국의 SMR이에요. SMR. 미국에서 언제 원전에 대한 수주가 늘고 이쪽에서 타점이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많이 올라간다 진짜 뭔가 막 일이 막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뉴스에서 막 도배되고 막 빡빡 터진다. 실적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미국 쪽에서 터진다. 그러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10배 올라갑니다. 10배. 왜? 선반영하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원전 생태계를 다시 살린다는 내용이 약간 돌았을 때 어떻습니까? 2,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만원까지 수직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는 뭐가 필요해요? 거래량 늘어난 거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위쪽에서 몰려들죠. 어떤 부분이에요? 개인들이 따라 붙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전혀 없진 않아요. 근데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올라가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매집하는 구간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집 구간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21년도에 발생했었던 3만 원대의 고점을 이번에 돌파했다. 모멘텀은 뭐였어요? 미국 쪽에서 AI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있죠. 그게 미국의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무 때나 공략하는 게 아니라 작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신고가를 만들 때 저는 이쪽에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여기서 4%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세는 유지를 했지만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저는 다시 여기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했다. 지금은 뭐예요? 정배열을 유지하는 구간에서 22평에 기준 두고 약간 좀 이 타협점을 찾고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지금 좋지 못합니다. 체코 관련된 수주가 작년에 7월 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뭐 8천억, 1조 원, 1조 4천, 24년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그리고 올해 예상치를 보더라도 이거보다도 높을 겁니다. 근데 이건 밥캣의 실적이 포함됐을 때예요. 별도로 전환돼서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2020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2019 적자, 20년 적자, 21년도에 돌려 세웠고 23년도에 그래도 실적이 그나마 좋아진 거다. 근데 시가총액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실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실적이 최소한 원전 실적으로만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도달할 때까지는 주가 상승이 계속된다. 근데 원전의 건설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 내용에서 장기간 시세가 가능한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대형 주군에 속해 있지만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현대일렉트릭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주가를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21년도 지나고 한 2년도 2만원대 주가부터 4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변압기 만들어요. 변압기 어디서 가져갔습니까? 미국에서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24년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진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기가 1차 상승 여기가 2차 상승이에요. 1차 상승에서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22년 실적
23년 실적, 24년 실적 이렇게 넘어가고 25년, 26년 예상치를 봤을 때는 계속 성장하는 부분 26년까지 지금보다 거의 한 70% 정도의 성장 구간이 더 남아있다. 근데 이것보다 실적이 이젠 더 잘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적자부터 적자를 돌려 세우는 과정, 즉 적자인 구간에서 주가는 이미 바닥부터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10,000원 중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 한 중반 정도로 보면 7만원, 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한 이후에 7만원부터 45만원까지 바닥부터 따지면 20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미국 쪽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이 안에 있는 기업들만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HBM에서 실패한 삼성전자의 주가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즉 뉴스케일 파워의 파트너입니다. 계속해서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민감국가 지정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간 내에서도 추세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건 계속해서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수급상의 이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점, 최근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세요. 미증시가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선반영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뇌피셜로 한국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러면 빠진 이유는 뭐예요? 관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럼 소비 심리가 위축됐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고 고용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경기도 최소한 2단은 올 수 있겠다. 침체도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예요. 근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주가 먼저 빠졌죠. 한 달 만에. 아니 관세 딱 매겼더니 한 달 만에 15% 역성장하나요 미국이?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주가 먼저 빠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래 프리미엄, 앞으로 좋아질 만한 프리미엄을 주가 가격대에 녹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다. 그러면 실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연준이 바로 나서겠죠.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크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미 주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은 전혀 문제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지난주 있었던 FOMC 미국의 금리 결정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2차례 정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때 예고한 이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이 올 한 해 저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업종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24년 7월 달부터 코스피는 박살이 났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저가 이탈이 안 나왔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월등히 강했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이후에 계속해서 박살이 난 결과 3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300포인트가 빠졌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그냥 딱 보면 우리가 되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딱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시장이 박살이 나더라도 그렇죠. 주도주는 간다. 하지만 이렇게 폭락이 나오잖아요. 종목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진다.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미국 시장이 이제는 바닥을 잡고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달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올 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빠지더라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이미 성장을 못하는 부분을 삼성전자는 선반영이 돼버린 거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7월 달부터 하락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지만 AI에 편승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성장성이 꺾여서 그런 거지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23년 대비해서 5배 정도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잘 버는데 성장성이 시장 예상치를 받쳐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뺀 거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근거도 뭐예요? 앞으로 미국 쪽으로 납품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붙었을 때 근데 그런 부분은 뭐예요? AI 쪽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죠. 무조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뭐예요? SMR과의 파트너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점. 하지만 신고가 이후에 장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정 구간이 있다는 것이고, 종가 베팅부터 시가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꾸준히 드려왔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는 시장을 베이스로 한, 그쵸? 종가, 시가, 그리고 장중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엔 그래요. 코스피 소폭 약세, 코스닥 보합권 마감, 바이오 일부 반등했다, 알테오전 몽땅 보유하고 HLB 단기 차익 20% 이상 몰 수 있는 구간 나오지만 HLB는 주도주가 아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숨고르기 매물 소화 중, 그리고 지난 금요일 매수한 하나오션, 하나그룹 유상증자 물량 소화 중이고 주도주 변화 없고 미증시도 예상대로 단단하다. 타점 공유할 때 매매하면 된다. 타점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저는 주도주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주소 섹터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방산 이 안에서 진행을 하고요. 원전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 매매를 하고 있고, 여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격 조정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에 있고요. 기간 조정이 약간 더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구간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상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든지 간에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소통방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HLB 같은 경우에 어때요? 거의 시가와 종가 매매만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뭐 장중에 지금 사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내용 보시면 뭐 6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매매를 했고, 이번에도 FDA 통과 실패로 하한가 사태가 있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을 겁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하한가 떨어지고 확인한 결과 어때요? 21% 수익 구간, 그리고 신고가 매매한 결과 쭉 내려서 보시면 31% 수익 구간, 18% 수익 구간, 13% 수익 구간, 그쵸?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보기 위해서는 신고가 구간에만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선 안 합니다. 그쵸? 여기서 그냥 흘러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미국에서 사업권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인데,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것만이 가장 싸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내가 만약에 1년, 2년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 내가 안 털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결과 지금 그렇죠?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자, 최근에 조선 강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57% 수익 구간. 2월 초에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랐죠. 그런데 삼성중공업, 그쵸? 다시 하나오션 매도한 자금으로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한 결과 똑같은 조선주예요. 3월 19일 날 매도가 됐고 17% 초과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구간까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3월 19일 날 쭉 보시면 삼성중공업 3월 19일 삼성중공업 밑에 내려보시면 시장가 매도 16% 수익 마감, 재매수 예정이다. 조선주 다시 삽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으로 아까 전에 보신 내용처럼 하나오션 보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죠. 얼마예요? 75,500원. 지금 얼마? 73,300원. 무조건 고가 공략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대,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부분 이론적인 내용이겠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어야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선반영을 해서 진행이 된다. 여기 제가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12월 달부터 소통방에서 누차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다.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그럼 지금 새로운 종목군들이 뭐가 튀어나오느냐?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오션 매매를 하고 삼성중공업으로 수익을 받다가 그쵸? 삼성중공업으로 수익을 받다가 다시 삼성중공업을 매도하고 나니까 여기 하나오션으로 50%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지만 이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떻게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